당신 어머니는 치매 초기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당신 지분까지 내가 관리할게요. 제 며느리 서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방 문틈으로 흘러나온 이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태블릿에 녹음된 이 대화를 발견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저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민주, 올해 68살입니다. 30년 넘게 요식업계에서 황금손이라 불리며 대형 프랜차이즈, 민주식탁을 일군 사람이죠. 지금도 제 손맛을 기억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음식에 진심을 담으면 그 마음이 손님에게 전해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성공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존경받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사업도 힘들었고 빈자리도 너무 컸습니다. 그때 제 아들 현우가 회사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혼자서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붙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는 요리에만 집중하시고 경영은 제가 맡을게요. 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2년 정도 함께 회사를 이끌었고 그 사이 현우는 서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연예계 출신이었고 SNS에서 꽤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외모 뒤에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현우가 좋아한다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공간을 주고 싶었고 손주 우진이도 태어났거든요. 회사 지분 70%를 현우에게 물려주되 30%만 남겨뒀습니다.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했죠. 은퇴식 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의 레시피는 영원한 민주식탁의 보물이에요. 지연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영자는 그날 제 귀에 작게 속삭였죠. 저 며느리, 내 재산 노리는 것 같아. 조심해. 영자의 말을 그때는 그저 질투라고 여겼습니다. 영자는 제 40년 지기이자 고등학교 은사님의 딸로 늘 제 편이었지만 가끔은 과민 반응을 보이곤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은퇴 후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큰 집이었고 손주 우진이도 돌봐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부담 없이 즐기는 취미 생활.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SNS에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콘셉트로 저를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황금손 시어머니와 트렌디한 며느리의 만남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곤 했죠.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상냥했지만 촬영이 끝나면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하루는 제가 회사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요리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주방에 들어가세요. 손님들이 옛날 맛만 찾아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변해야 해요. 그 말이 꽤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주방인데 이제 출입 금지라니요. 그날 저녁 현우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지연이도 나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점점 제 설 자리가 좁아져 갔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회사에서도 내 아들의 집에서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일군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은퇴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민주식탁 본점에 들렀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주방장 김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사장님, 요즘 맛이 많이 변했어요. 손님들도 예전 맛을 찾는데. 김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무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지만 지연이 재빨리 앞을 막았습니다. 주방은 지금 정말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30년 일군 회사인데 이제는 방문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더군요.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지. 너무 순진해, 민주야. 집에 돌아오니 손자 우진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7살 우진이는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군 같았어요. 순수한 아이 눈에는 모든 진실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음식이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우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우진이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과자는 안 돼. 살쪄. 할머니, 애 간식은 제가 정해놨어요. 점점 제 존재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현우와 지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주로 회사 얘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 이름이 언급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출입증 좀 회수해야 할 것 같아.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해. 현우의 말에 지연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은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우리 식구로 생각하고 편하게 계시라고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회사에서 출입증을 회수한다니요. 다음 날 현우가 조심스레 제게 출입증 반납을 요청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자존심이 더 강했거든요. 그날 저녁 제 방에 숨어 울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달려왔어요. 영자는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민주야, 내가 평생 일군 사업인데 이제 와서 쫓겨나다니. 이건 분명 지연이 꾸민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도 동의했어. 내 아들인데.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널 위한 충고다. 지연이가 회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봐. 내 감이 틀린 적 없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에 조용히 지연의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민주식탁 리브랜딩 계획서였습니다.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인 민주를 브랜드명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지연의 식탁으로 바꾸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들도 대부분 없애려 했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저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우진이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진이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정성껏 준비했죠. 손주만큼은 제 요리를 기억하고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구식이에요. 아이들이 안 먹어요. 제가 주문한 케이터링이 있으니 그냥 치워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이 구식이라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 잠든 밤, 우진이가 몰래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할머니가 만든 요리 먹고 싶어요. 우진이를 위해 조용히 주방으로 내려가 간단한 요리를 했습니다. 우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먹더군요. 할머니 요리가 더 맛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내가 평생 일군 사업과 가족이 서서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과 제가 일군 모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제가 차려준 아침을 함께 먹었지만 요즘은 각자 따로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연은 다이어트를 핑계로, 현우는 바쁘다는 이유로요. 오직 우진이만 제 곁에 앉아 행복하게 먹곤 했죠. 할머니, 오늘 아침도 맛있어요. 우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 회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연이도 열심히 돕고 있고, 사실 직원들이 어머니가 가끔 회사에 오시면 혼란스러워한다고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일군 회사인데 그게 무슨 말이니? 현우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출입증을 반납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 회사는 저희가 맡을게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출입증을 건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다니요. 더 아픈 건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연의 영향이 크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현우가 내린 거죠. 그날 오후 영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분노했어요. 뭐라고? 너를 회사에서 내쫓아. 이건 명백히 지연이가 꾸민 일이야. 내 아들은 이제 꼭두각시가 됐어. 영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원래 효심 깊고 다정한 아들이었거든요. 지연을 만난 후부터 조금씩 변해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야 할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지. 며칠 후, 우진이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사흘 전부터 준비해 우진이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특히 우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떡갈비와 미역국은 제 자랑이었죠. 하지만 파티가 시작되자 지연이 제 요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구식 음식 말고 제가 주문한 파티 음식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그 말과 함께 지연은 직원들에게 제 음식을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자리에 케이터링 음식이 놓였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음식들이었지만 제 눈에는 영혼 없는 음식으로 보였습니다. 우진이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할머니 떡갈비 먹고 싶었는데. 지연은 우진이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하면 안 돼. 멋진 파티 음식이 있잖아. 아이들은 케이터링 음식보다 케이크와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내 손주의 생일 파티인데 저는 구경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잠든 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우진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할머니 떡갈비 먹고 싶어요. 우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내려가 냉장고에 보관해둔 떡갈비를 데워 우진이에게 주었어요. 우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비밀로 해요. 알았죠? 우진이와 나눈 이 작은 순간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픔도 컸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몰래 음식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예전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죠. 김 주방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민주식탁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김 주방장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사가 많이 변했어요. 지연 씨가 메뉴를 다 바꾸고 직원들도 많이 교체했어요. 손님들은 예전 맛을 찾아 불평이 많은데 영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증거는 없었어요. 지연의 계획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평생을 일해온 회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주방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주식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살펴보니 지연이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제 비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민주식탁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보물 같은 노트죠. 은퇴할 때 현우에게 전달했지만 지연이 이렇게 몰래 훔쳐볼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노트 페이지를 하나하나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켜보다가 지연이 창고를 나서자 재빨리 복도 끝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음 날 마음을 다잡고 친구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는 제 말을 듣더니 분노했어요. 레시피까지 훔친다고. 이건 명백한 절도야. 민주야.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내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있는 거라고. 영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아내를 고발한다는 건 가족의 파탄을 의미하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며칠 후 변장을 하고 민주식탁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죠.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시그니처 메뉴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트렌디한 메뉴들로 대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30년간 민주식탁의 상징이었던 떡갈비 정식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이가 없고 영혼이 담기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예전만 못해졌어. 민주 사장님 손맛이 그리워. 맞아요. 요새는 SNS용 예쁜 음식만 내고 맛은 형편없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명성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서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다행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냉정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민주식탁의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주방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지연 씨는 SNS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실제 음식 맛은 신경 쓰지 않아요. 직원들도 많이 떠났고. 현우 대표님은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니요. 하지만 왜 현우는 이걸 모를까요? 평소 세심하고 꼼꼼한 아들인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일찍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죠. 현우는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했더니 현우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매출이 급감하고 단골 고객들이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들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더 고통스러웠어요. 지연이가 메뉴를 바꾸고 직원들을 교체했다면서. 그게 원인 아닐까?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어미의 눈은 다 보는 법이야. 가게에 변장해서 가봤어. 현우의 눈에 잠시 분노가 스쳤지만 곧 체념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이가 회사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해요? 제가 없을 때 왜 어머님한테 회사 얘기를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현우는 저를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지연을 따라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현우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연의 꼭두각시가 된 것 같았어요. 한밤중 지연과 현우의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회사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출근도 하지 않고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나가버렸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우선 단골 손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민주식탁을 사랑해준 분들이라면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영자의 도움으로 몇몇 단골 손님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어요. 민주 사장님, 요즘 음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깊은 맛이 사라졌어요. 가격은 올리고 양은 줄이고 직원들도 불친절해졌어요. 저희 같은 단골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SNS에 올릴 예쁜 사진만 중요한가 봐요. 이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 영자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야, 내가 일군 회사야. 가만히 있지 말고 지켜야지. 넌 아직 30%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 이사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어. 영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회사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제 직감이 맞다면 지연은 회사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 생각이 맞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우는 급한 출장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도 외출한다고 했죠. 우진이는 학교에 가기 전 제게 안아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면 같이 놀아요. 손자의 해맑은 웃음은 언제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우진이가 학교에 간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계획을 밝혀내는 것이었죠. 지연의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살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접근할 수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살펴보던 중 SNS 앱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계정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려보니 충격적인 글들이 보였습니다. 은퇴한 시어머니, 집에서 주도권 빼앗으려 해. 샵 시어머니 갈등 샵 새내기 주부 고민.
사진 속에는 제가 우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분명 저였습니다. 댓글에는 지연을 위로하는 말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제가 치매 초기라는 거짓 정보도 퍼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인데 인정을 안 해서 힘들어요. 의사도 치매라고 했는데 남편이 엄마 편만 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었더니 K 사장님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회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좋아요. 충분히 떨어지면 우리가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권만 확실히 넘어오면 바로 이혼하고 함께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돈은 준비됐나요? 네. 남편 몰래 회사 자금 일부를 빼두고 있어요. 해외 계좌로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회사를 일부러 망가뜨려 가치를 떨어뜨린 후 외부 인수자에게 넘기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챙겨 현우와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계획이었죠. 태블릿을 더 살펴보던 중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당신 어머니는 치매 초기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당신 지분까지 내가 관리할게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현우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신데 당신은 전문가예요. 의사 말 안 들었어요? 어머니가 회사에 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치매 증상이라고요. 온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런 계획을 꾸미다니. 그리고 제 아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충격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태블릿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메시지, 글, 녹음 파일 모두요. 그리고 영자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영자야, 지금 당장 와줘.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어. 영자가 도착하자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악독한 여자, 너와 회사를 이렇게 망치려고 했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우선 현우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그리고 회사도 지켜야 하고.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30% 지분이면 충분히 가능해. 모든 이사들 앞에서 지연의 계획을 폭로할 거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제가 평생 일군 회사와 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거짓말로부터 제 이름을 지켜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말이죠. 그날 저녁,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우진이는 뭔가 느꼈는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우진이는 갑자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요리책 사진 다 찍었어요. 제가 봤어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언제 본 거니? 지난주요. 엄마가 핸드폰으로 할머니 책 사진 찍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다른 아저씨한테 보내는 것도 봤어요. 아이의 말은 제가 발견한 증거를 더욱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책을 상담하고 회사 이사회를 소집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드라마틱한 대면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영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사법 전문가로 영자의 지인이었어요. 태블릿에서 찍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회사 자금 유용이자 배임입니다.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조언을 이어갔어요. 정 사장님, 30% 지분이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 문서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증거들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다음 단계로 옛 직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주식탁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죠. 은퇴 후 연락이 뜸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 전무였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의 운영을 함께했던 믿음직한 동료였어요. 정 사장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회사가 이상해진 게 정말 지연 씨 때문이었군요.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 전무는 지연이 여러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사들은 여전히 저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정 사장님, 이사회만 열리면 모두가 사장님 편을 들 겁니다. 민주식탁은 사장님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되니까요. 다음으로 김 주방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연이 레시피를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일부러 맛을 망친 것 같아요. 손님들이 떠나게 만들려고요. 그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질 낮은 재료를 쓰기 시작했어요. 김 주방장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품질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영자의 제안으로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제가 과거 현우의 이름으로 개설해둔 비상금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그 계좌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지연이 알지 못하는 자금이었죠. 민주야, 이 돈으로 필요하면 좋은 변호사도 더 고용할 수 있을 거야. 지연과의 싸움에서 뒤처지지 말자.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금은 이럴 때를 위해 마련해둔 것이니까요. 오후에는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민주식탁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여러 손님들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건 지연이 바꾼 레시피와 질 낮은 재료 때문일 거야. 결국 회사를 망치려는 그녀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더욱 결심이 굳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사과문 올리고 보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철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지쳐 보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혼란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갔니? 긴급 미팅이 있다고 나갔어요. 그때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색하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 상 받았어요. 우진이의 순수한 기쁨이 이 어두운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우진이를 안아주며 귓속말로 물었어요. 우진아, 할머니한테 중요한 말 하나만 더 해줄래? 엄마가 그 아저씨랑 자주 만나?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요. 저보고는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래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었으니 지연은 지금 그 K 사장님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저는 우진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똑똑한 손주.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저녁 식사 후 현우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어머니, 회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식중독 사고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매출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저는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군요.
현우야, 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앉아보렴.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의 계획, 태블릿에서 발견한 증거들,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일, 그리고 외도까지. 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연이가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했다니.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함께 바로잡을 수 있어. 내일 이사회를 소집했어. 모든 걸 밝힐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연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다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저는 내일 있을 대면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제가 평생 일군 회사와 제 가족을 되찾을 시간이 왔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30년 동안 회사를 이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오늘이 디데이네. 준비됐어? 당연하지. 내 인생과 회사를 되찾을 준비가 됐어.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야. 민주식탁 본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많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 앞에 다다랐을 때 지연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은 이제 여기 출입이 안 되세요. 경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켜, 지연아. 이사회에 참석할 거야.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잖아요. 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야. 3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이사회를 소집했어. 이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우가 나타났어요. 지연아, 비켜. 어머니가 이사회를 소집하셨어.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은퇴하셨잖아요. 현우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중요한 주주야. 이제 들어가자.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오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죠. 프로젝터가 켜지고 지연의 태블릿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메시지 내용, SNS 글, 회사 자금 유용 증거들이 화면에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이것은 서지연이 외부 인수자와 공모하여 회사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가치를 떨어뜨린 후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식중독 사건 보도 자료가 나왔고 저품질 재료 사용 지시서 그리고 K 사장님과의 음모를 증명하는 통화 기록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서지연이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당신 어머니는 치매 초기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당신 지분까지 내가 관리할게요.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사생활 침해예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불법은 내가 저지른 회사 자금 횡령과 사기지.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어. 이 말에 지연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 미쳤어. 나 아니었으면 이 구닥다리 식당 망했어.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내게 거짓말하고, 어머니를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연은 코너에 몰린 짐승처럼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구식 음식이나 만드는 늙은이잖아. 내가 트렌디하게 바꿔주려 했던 거야. 이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지연 씨,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원한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 경찰이 지연을 데리고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사들이 하나둘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님, 다시 회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식탁은 정 사장님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됩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네, 회사를 다시 맡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브랜드 이미지 회복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다시 주방을 맡겠습니다. 민주식탁의 맛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긴 싸움 끝에 결국 제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우와 둘이 남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제가 그런 여자에게 속았을까요? 우진이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진이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느끼거든. 우진이한테는 진실을 말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저녁, 영자와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영자는 와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민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저 악녀를 물리치고 내 회사를 되찾다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은 시작이야. 망가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우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말해줬어요. 할머니가 회사 다시 하신대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다시 일해야 해. 우진이도 할머니 도와줄래? 우진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일군 회사도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도 모두 되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드디어 제자리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평생 일군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제 손으로 지켜냈다는 성취감도 컸습니다. 식중독 사고 이후 6개월, 민주식탁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다시 주방에 들어가자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주 사장님이 돌아왔다. 예전 맛이 돌아왔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간 했던 그대로요.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정 사장님, 이 소스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마음이야. 음식의 정성을 담는 거지. 직원들은 열심히 배웠고, 저는 기꺼이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의 가치처럼요.
지연은 구속 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가 무거웠어요. K 사장님으로 밝혀진 강 사장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죠. 현우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진이의 양육권은 현우가 갖기로 했어요. 우진이는 놀랍도록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죠. 우진이는 방과 후 가게에 와서 저를 돕곤 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거 해볼래요. 주방에서 우진이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떡을 빚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 모습에서 미래의 민주식탁을 이을 후계자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연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어머니, 오늘 새로운 메뉴 개발해봤어요. 한번 맛보세요. 현우가 만든 요리를 맛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맛이 느껴졌어요. 어릴 적 함께 요리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맛있구나. 내 아버지도 좋아했을 맛이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만난 모자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연 사태 이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어요. 언론에서도 찾아왔습니다. 30년 경력의 황금손 사장님, 사기 며느리에 맞서 회사를 지켜내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가을의 어느 날, 영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민주야,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행복해 보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까.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이기는 법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강했는지 나는 알아. 그날 저녁,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주식탁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많은 단골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현우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한 위대한 여성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어머니, 정민주 사장님은 3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셨죠.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평생 요리를 하며 배운 한 가지는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자고 졸랐어요. 현우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죠. 방 한구석에는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사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황금손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정민주, 평생 요리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손자 우진이가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이겼어요. 우리가 평생 일군 것을 지켜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이고 제 행복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의 지혜와 용기로 가족과 평생 일군 회사를 지켜낸 이야기.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경험과 지혜가 만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